전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인 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이를 보여주듯 평균 수명은 매년 늘어나 2018년 기준 83.5세입니다.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강 수명은 평균 65세. 건강 수명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길어진 기대 수명은 그만큼 오랜 기간 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균 유병 기간 20년.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어난 유병 기간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기간 동안 적어도 치료 비용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증가하는 유병 위험, 고객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실손보험을 준비해 두셨다고요? 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실손보험은 보장 금액도 크고 갱신 시 한도도 새롭게 발생하는 아주 좋은 보험인데요. 지금 실손보험 얼마 납부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처음 가입할 때 금액 기억나십니까? 갱신보험의 단점은 매년 보험료가 오른다는 것인데요.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빠르게 보험료로 부담되어 2017년까지 3년 평균 인상률은 약 65%였습니다. 2017년 인상률을 조정한 착한 실손보험이 출시되며 기존 실손보험들도 그 갱신폭이 주춤해졌지만 2020년 인상된 실손보험료의 평균 인상률도 8에서 12%, 사실상 두 자릿수였습니다. 고객님의 실손보험 얼마나 올랐나요? 2020년 남성 35세 단독 실손보험료는 16,132원, 매년 10%씩 오른다면 60세 시점의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2045년 60세 시점 실손보험료 약 17만원. 고객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70세가 되는 시점에는 한 달 실손보험료 약 45만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세 이후로는 실손보험이 꼭 필요한 시기인데요. 보장을 받기 위해선 매월 4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아무리 갱신형 보험이라도 설마 그렇게까지 많이 오를까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성의 경우 2020년 35세 기준 14,000원, 60세가 되는 시점에 약 16만원이라고 합니다. 2055년 70세 시점에서 실손보험료 40만원,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약 10년 정도 더 길다고 하는데요. 80세가 된 시점의 실손보험료 과연 얼마일까요? 80세 시점 실손보험료 110만원.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갱신되는 보험료의 결정은 고객님이 아닌 보험회사가 합니다. 노후 생활비, 2인 기준 최소 생활비 176만원, 취미활동 등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적정 생활비 약 243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객님 현재 생활비의 약 70%가 노후에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고객님, 잘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1인 기준 최소 생활비 역시 108만원, 조금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면 158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60세 이후 실손보험을 유지하려면 약 20에서 40만원 정도의 실손보험료가 필요한데요. 실손보험은 매년 내지 않으면 보장이 사라집니다. 가장 필요한 시기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OECD 회원국 중 1위인 대한민국. 물론 고객님은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평생 납부해야 하고 매년 갱신되어 오르는 실손보험, 언제까지 납입하실 수 있을까요? 실손보험을 유지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지금 수술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갱신되는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수술특약을 통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3대 진단비의 경우 부족한 진단자금, 진단자금이 1회 지급 후 소멸 시 부족한 보장을 수술특약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3대 중대한 질병 이외에 다빈도 수술에 해당하는 질병들의 보장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여 의료 신기술로 인한 고액 수술 등 전기간 동안 수술비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술로 인한 장기 입원이 필요할 경우 이 경우 필요한 생활비, 간병비 등의 부족한 비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직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약관에 보상하는 항목을 명시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반해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은 항목을 명시하여 그 외에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술의 정의에서 절단과 절제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데요. 절단이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이라면 절제는 특정 부위를 잘라서 없애는 것, 버려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체, 절단, 절제의 문구 해석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험금 청구 시에 꼭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관상 수술에서 제외하는 것들, 수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는 8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흡인입니다. 두 번째는 바늘 또는 관을 이용하여 뽑아내거나 주입하는 천자를 제외합니다. 튜브를 꽂아서 음식물을 보충해 준다든지 혈액암 치료 시 관을 통해 몸에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것 등도 천자에 해당됩니다. 아프다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신경차단술 역시 수술에서 제외입니다.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도 제외되는데 완치를 목표로 하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관을 토대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도 함께 확인해 두면 보험금 청구 시 도움이 되겠죠. 수술 특약을 가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빈도 수술 때문입니다. 보험은 확률과 통계의 집합인데요. 2018년 가장 많이 시행된 수술은 무엇일까요? 1위는 바로 노년 백내장입니다. 2위는 치핵, 4위는 급성 충수염입니다. 다빈도 수술의 순위를 살펴보면 실손에서도 보장이 제외되는 항목이 많은데요. 좀 더 자세히 연령대별 상위 수술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까지는 주로 편도 절제 수리, 20에서 30대에는 제왕절개 수술, 40대에는 치핵 수술, 50대 이후로는 백내장 수술 등이 많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다빈도 수술 질병들은 치명적인 위험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발병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살면서 여러 번 발병할 수도 있으니 수술비 특약으로 든든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수술 특약을 가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고액 수술입니다. 다양한 의학기술의 발달로 매년 주요 수술 비용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중 고액 수술 1, 2, 3위는 심장수술, 관상동맥 우회술, 뇌기저부 수술입니다. 이미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를 가입하셨다고요? 2018년 심장 수술 비용 3,200만 원, 여기에 관상동맥 우회술까지 시행하면 수술비만 5천만 원, 진단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심지어 이런 수술이 한 번 더 필요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1회만 지급되는 진단비, 비싼 보험료 때문에 망설였다면 저렴한 보험료로 매회 수술 시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수술 특약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수술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수술을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해야 하는데요. 이동이 불편해지는 관절 치환수 등을 받은 경우 당연히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뇌, 심장 수술은 잘 알려진 대학병원, 타 지역에서 수술을 받기도 하는데요. 중증질환 전체 환자의 약 25%는 타 지역에서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환자들의 50% 이상이 서울과 경기의 큰 대학병원을 선택했는데요. 진단자금만 준비된 상황이라면 남은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입원이 길어지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간병비, 타 지역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생활비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실손의료비나 건강보험 등에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 특약으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민의료비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년 건강보험의 혜택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의료비의 30%를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고 70%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기본적인 치료 항목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선택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신기술 등은 모두 개인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되어야 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술 특약을 꼭 가입해야만 합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길 원한다면 가장 넓은 범위의 기본이 되는 질병 상해 수술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장 범위가 넓은 대신 보장 금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중대한 질병, 고액 수술이 필요한 질병의 경우에는 금액이 크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별 다양한 수술을 보장해주는 1호종 수술비, 다빈도 수술을 보장해주는 질병 종류별 수술비, 그리고 각 질병에 특화된 수술비를 보장 항목으로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고객님 이미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수술비는 매번 지급되는지, 보장은 어디까지 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비관절 수술도 보장이 되는지, 수술하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갱신형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